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의 3.5세대 전차 K2 흑표의 폴란드 수출에 관련한 소식을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럽 및 폴란드 국방 소식을 다루는 디펜스24에 올라온 K2 흑표에 관한 기사입니다. K2 흑표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K2PL에 대한 소개와 동시에 도입 사업의 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인 폴란드는 T-78, PT-91 등 노후 전차의 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도입 사업의 여러 후보 중 유력한 기종이 K2 흑표와 M1 에이브람스가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K2 흑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라 대한민국 K2 전차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2PL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미래 MBT 지원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폴란드 윌크 MBT 조달 프로그램 요구 조건에 대응하여 현대로템은 방산 분야를 넘어서는 협력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의 개념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준비되었습니다. MBT의 폴란드 현지화와 폴란드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민간 시장을 포함한 폴란드에서 실질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으로 전략적인 협력을 확장할 것입니다. 올해 키엘체에서 열린 MSPO 방산산업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은 MBT 디자인 두 가지 모델 형태를 공개하였습니다. 전시된 디자인은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폴란드 육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K2PL 윌크 시험 버전입니다. K2PL MBT 모델은 MBT를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추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상징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현대로템은 보다 광범위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안은 기술 이전, MBT와 그 부품의 폴란드 현지화, 폴란드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참여와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기술 이전의 효과적인 보증을 위한 목적으로 작업 부서 일정과 지침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 크라브 자주포에 라이센스 생산한 K9 자주포의 차체를 사용한 것이 크게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은 MBT 프로그램은 K9 자주포 차체 사례보다 광범위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디자인 K2PL 윌크 디자인은 대한민국 K2 흑표를 직접적인 기반으로 합니다. 디자인 변경은 폴란드 국방부가 정의한 요구사항과 관련 있는 반면 관측 시스템과 C2 제품군과 같은 것은 폴란드 자국산 부품을 이용하기 위한 MBT의 폴란드 현지화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K2PL MBT의 세부적인 재원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안한 K2PL 컨셉은 기존 K2 흑표 MBT 디자인에 비해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궤도의 로드휠 한 쌍이 추가된 7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K2 흑표는 로드휠이 6개입니다. 이는 장갑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고 MBT의 무게가 기존 K2 흑표의 55톤을 넘어서 60톤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K2PL은 차량 전면부, 차체와 포탑 장갑이 강화된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MBT의 이동성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K2 플랫폼의 장갑과 유사한 K2PL의 장갑은 최첨단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ERA를 사용합니다. K2PL MBT는 자동 표적 탐지 추적 솔루션을 가진 진보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당연히 MBT는 전차장의 조준경 신호와 이를 모든 승무원이 기능적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승무원에게 헌터 킬링 능력을 제공할 것이고 전차장은 별도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은 자동 장전 장치 기능이 있는 한국산 120mm 55구경 활강포와 원격 조종 중기관총 스테이션에 장착된 7.62mm 기관총이 있습니다. K2 흑표와 유사하게 K2PL은 BMS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제어는 폴란드 국방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솔루션은 자동적으로 위협에 대한 평가와 센서 데이터 분배 시스템을 폴란드의 플랫폼에 맞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능동 방어 체계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선택 사항으로 소프트킬 또는 하드킬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MBT는 1500원 마력의 파워팩과 암 내정형 타입의 유압형 서스펜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국 측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투 공병 전차, 군안 전차와 같은 지원 차량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플랫폼은 MBT와 병행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협업 과정 및 일정. 한국 측은 이미 K2PL 도입을 가정하고 프로그램의 예비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부품이 장착되거나 한국 부품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MBT는 폴란드 현지화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MBT 제조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MBT의 수정과 유지 보수, 새로운 시스템 통합 등 폴란드의 관련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측은 국내 제조를 위한 생산 능력과 폴란드에서 MBT와 부품의 군수 지원 및 유지하는 능력을 폴란드에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폴란드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하려 합니다. 예상되는 기술 이전 범위는 K2PL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런 다음 현대로템은 MBT 부품을 제조하는 폴란드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1차 계약자에게도 기술을 이전할 것입니다. 한국 측은 MBT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폴란드 국방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 의해 가정되고 있는 K2PL 프로그램 예비 일정은 3단계로 작업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개발, 시제기 생산, 양산 3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진행될 것이며 폴란드 현지화된 K2PL 윌크 MBT의 최종 형태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3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이고 전투 공병 전차, 군안 차량 등 지원 차량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성격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단계는 정부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수출 신용을 지원하는 수출 신용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별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방위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한국 측은 폴란드 MOD에서 정의한 모두 요구사항에 맞게 프로세스 단계를 조정합니다. 이 단계는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MBT와 지원 차량의 시제기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단계 동안 폴란드 방산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받아 국내 양산을 시작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폴란드의 산업 잠재력을 확립하고 폴란드 군대는 첫 MBT를 받게 됩니다. 이 첫 MBT는 초기 운용 능력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T-72, PT-91 플랫폼의 퇴역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2028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는 새로운 MBT와 지원 차량이 국내에서 양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폴란드 방산 기업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폴란드 기업이 주도적으로 MBT의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3단계가 끝나면 한국 측은 한국과 폴란드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을 위해 설계될 다음 세대 MBT 개발을 폴란드와 협력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폴란드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되고 K2PL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한국 측은 세계 탑5 글로벌 기업이며 현대로템의 모기업인 현대차 그룹과 폴란드 산업 간의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협력은 지상 플랫폼을 포함한 무인 기술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고속열차, 자율주행 차량, 전기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차량 분야까지 포함합니다. 재정 한국은 다른 잠재적인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기존 3세대 MBT 도입 방법과 비교하여 한국의 솔루션이 가성비와 도입, 수명 주기 등에서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R&D 단계의 재정 조달을 위한 우대 조건을 적용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고 정부 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공식적으로 수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의 비용을 수출 신용 기관을 통해 정부가 부담할 것입니다. 게다가 신규 MBT와 지원 차량의 초기 생산 및 양산하는 이 3단계를 위한 재정 지원은 한국 정부가 주선할 것입니다. K2 MBT 제안은 폴란드의 조건에 맞춰질 것이라 가정합니다. 제3시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파생 모델의 자동화 공정과 공동 개발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분야에서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첨단 K2 MBT를 포함한 주요 지상 무기 체계 시스템은 개발 및 제조하면서 추적된 단연간의 경험과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은 터키나 폴란드의 일부 기술을 이미 이전했습니다. 한국은 기업이 준비한 제안은 폴란드 국방 분야의 속도를 높이고 현대화된 MBT와 그 부품을 포괄적으로 제조하고 국방 분야와 그 밖의 다른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깊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 말합니다. 폴란드는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전차에 대한 단계별 도입 프로그램의 제시와 전차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민간 부분에서도 활발한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K2 흑표는 파워팩 문제로 양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적자를 보고 있어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나 개량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번 폴란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은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에 양산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K2 개량이나 후속 모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무기 시장에서 폴란드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의 한국에서 만든 무기 체계가 유럽 수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는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를 현지 생산하기 위해 폴란드 기업에게 기술 이전과 제조 노하우를 제공하여 이를 폴란드 기업 발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 현대로템의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고속열차, 수소 및 전기자동차 등 여러 부분에서도 폴란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신형 전차 공개로 국내 기갑 전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은 폴란드와 대한민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지만 현재 언론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것을 보았을 때 K2 흑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신형 전차 사업에 상당히 K2 흑표가 선정되길 기원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